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의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치님 오늘 오후장까지도 코스피, 코스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어젯밤에 나스닥이 또 급등했죠. 네. 어젯밤에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그 국채가 또 양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내려왔고요. 기술주가 올랐죠. 알다시피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 샘 얼트만이 합류하면서 뭐 많은 기술주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신고가 기록했고 마이크로소프트 또 신고 기록했고 하다 보니까 우리 기술주들 상승이 좀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좀 세게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2차 쪽으로 좀 수급이 좀 나눠지다 보니까는 아직도 좀 많이 미약하다. 다만 내일 또 엔비디아 실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뭐 내일까지도 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관점에서 이 기술주 쪽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도 매수 관점, 보유 관점 보자.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까지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여주면서 미증시의 훈풍이 우리 증시까지도 닿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늘의 시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을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최현덕 코치님의 시장 전략은 샘 울트먼 MS 합류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이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혹시 샘 울트먼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AI입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그 AI 아버지로 불리잖아요. 네. 그 아버지로 불리는 샘 울트먼은 이제 오픈 AI가 내쫓았지 않습니까? 그 파장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러니까는 오픈 AI 직원이 그 770명인데 500명이 다 따라가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사회도 지금 뭐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MS 이제 이 오픈 AI가 그 MS가 이제 오픈 AI에 전폭적으로 좀 지원했잖아요. 그런 MS가 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MS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코 안 대고 손 풀었다라고 하는 거고 워낙에도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으로 제일 잘 나가는데 네. 이 AI의 아버지라 불리는 샘 울트먼까지 합류했기 때문에 지금 MS 같은 경우는 정말 이 AI의 최강자가 되는 거죠. 특히나 이 샘 울트먼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상용화할 수 있는 AI의 어떤 그런 뭐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오히려 이제 이 오픈 AI가 샘 울트먼을 내쫓으면서 AI 쪽이 상당히 좀 모습이 좀 빨리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올라가면서 애플도 조금씩 올라가다 보니까 아직까지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의 어떤 시가총액 차이가 1,500만 달러 차이 나는데 제가 볼 땐 조만간 MS가 이길 거로 보여지고 그렇다면 전 세계 시가총액 1등은 애플이 계속 유지했던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기는 순간 아마 이 AI 쪽 열풍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샘 울트먼의 마이크로소프트 합류는 이 AI 시계가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 더 빨리 돌아갈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이쪽으로 빨리만 오셔도 아마 지금 뭐 산타랠리부터 내년까지 또 큰 호응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AI 쪽은 또 봐야 될 것 같고 또 내일 엔비디아 실적 나오는데요. 네. 제가 또 좀 그 대충 계산해 보니까는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내일까지도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쪽의 종목 또 두 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샘 울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를 하면서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요. 시총도 3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시장 전략 간단히 들어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텔레칩스부터 살펴볼 텐데요. 텔레칩스 현재까지 12%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후반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네. 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 뭐 10% 넘게 급등이 나왔던 건데 일단 실적이 잘 나왔다 그랬죠. 3분기가 역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고 그게 이제 해외 쪽 판매가 늘어나면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슈 때문에 이런 팹리스 기업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이건 이슈가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유 전략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이제 이스트소프트를 또 월 초에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네. 이 이스트소프트가 오늘 장중에 거의 뭐 20% 이상 급등 나왔다가 지금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제가 바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11월 초에 여기서 말씀드렸죠. 다만 지금 내려왔을 때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이 샘 울트먼까지 합류가 되면서 최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이스트소프트가 AI 휴먼으로 유명한데 네. 이 AI 휴먼을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AI 플랫폼이죠. 네. 애저에 탑재를 해서 그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빙 같은 거를 이용하려면은 컴퓨터를 이용합니다만은 만약에 이 AI 휴머니 탑재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그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이 소프트가 또 가장 그 마이크로소프트 연관이 깊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최고 좀 갱신했다가 지금은 약간의 또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3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4분기도 올라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이수페타시스의 능력 이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 실적은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거냐면 내년 실적이 좋을 수 있는 반도체라든가 AR 쪽으로 가신다면은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전히 또 뭐 조정 나왔을 때 한번 매수 관점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결국 내년에 좋아질 수 있는 실적이 좀 좋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접근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텔레칩스와 이스트소프트, 이수페타시스까지 살펴봤고요. 앞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을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홀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AI 아버지는 MS로 네. 앞에서 우리가 시장 전략해서 확인했던 내용과 이어지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MS가 이제 이 샘 울트먼한테 그 MS의 새로운 AI 팀에 전권을 주겠다. 오. 그래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쨌든 근데 오픈 AI 같은 경우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 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걸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떤 새로운 파장과 함께 이 AI 쪽에는 꽤 큰 이슈가 생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강자가 될 것 같고 대신에 이 오픈 AI에서 옮겨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오픈 AI의 어떤 그 챗GPT5 같은 경우는 좀 밀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다른 쪽에 또 반사이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AI 기업들을 계속 봐야 한다라는 거고, 지금 오픈 AI의 대다수 직원들도 그만 퇴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지금 그 샘 울트먼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MS는 AI 쪽에서 덩치가 더욱더 커진다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샘 울트먼이 뭘 하겠다는 거죠, MS에서. 오픈 AI랑 똑같은 걸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샘 울트먼이 지금 이 어떤 그 AI에 대한 상업화 프로젝트 많이 네.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그 소프트뱅크의 그 회장을 만나가 가지고요, 챗 GPT를 탑재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걸 논의했거든요. 오. 여기에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도 10억 달러, 1조 3천억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건데, 샘 울트먼이 이 챗 GPT가 탑재한 하드웨어를 구축한다. 이거는 삼성이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네. 이제 어떤 뭐 차량이라든가 어떤 뭐 갤럭시라든가 모든 가전의 AI 탑재는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AI가 이 거대 데이터 센터에서 운영되는 건 달리 뭐 가전 제품, 차량용 이런 거에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 AI 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떠나서 지금 어떤 그 소형 AI가 장착되는 그 시점에서 수혜를 볼 종목을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쟁사와 격차를 벌려가는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또 전 세계 AI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원픽 종목 넥스트칩 가져와 주셨는데요. 넥스트칩은 AI 관련주 또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꼽히잖아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칩에 있어서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자율주행을 위한 영상 인식 반도체 기술을 모두 보유한 게 넥스칩인데, 지금 이제 ISP라고 해가지고요, 차량용 카메라를 영상 신호로 인식하는 이 이미지 시그널 프로세스를 좀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뭐 상위권의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그 차량용 반도체가 이 자율주행 쪽에서 어떤 그 안전장치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긴급 제동 브레이크. 네. 그러니까 요새 이제 좀 그 약간 대형차나 고급차에는 다 탑재가 돼 있는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앞차를 가다가 사고 위험이 있으면 스스로 이제 브레이크를 잡는 거거든요. 네. 그런 기능을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내년 7월부터 의무화하고 있는 거고, 일본은 2025년 12월까지 모든 차량에 이 긴급제동 브레이크를 탑재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넥스칩의 이 차량용 반도체가 또 이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 지금 이 어떤 샘 울트먼의 어떤 그 챗
챗 GPT 탑재한 그런 또 AI가 나왔을 때 이 차량용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특히나 넥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스템 온칩 아파치라고 해서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하고 있는 건데, 현재 일본 원티어 업체 공급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도요타 트럭 브랜드인 히노하고요, 유럽 스카니아 영상 신호를 전송하는 이 AHD도 납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이번에 세물트먼의 어떤 그 거치 이동 문제를 인해서 새롭게 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또 일본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카메라의 핵심인 ISP의 강자 또 넥스트 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를 어느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한번 쭉 올라오고 나서 이 박스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던 건데요. 이번에 박스권 돌파를 위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신고가까지 또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0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으로는 넥스트 칩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6,6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물류시설 계획이 연내 확정된다. 공청회가 내일 개최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스마트 물류. 네. 그러니까 물류시설 하면은 혹시 까대기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네, 까대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할 때 해봤는데 물류센터 가면은 박스가 엄청 많잖아요. 이걸 계속 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류센터 가면은 뭐 땀 냄새 나고 먼지 많고 막 그런 건데 지금은 다 스마트 물류로 바뀌고 있죠. 그래서 그 스마트 물류 시설 계획을 확정짓기 위해서 내일 이제 그 공청회가 열리는 거고, 이제 여기서 6개 전략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5년 단위로 설립되는 법이기 때문에요. 거의 이제 그 확정되면은 꽤 상위권의 법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 6개 계획 중에 하나가 물류 시설 첨단화 스마트화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물류를 보게 되면은 로봇이 또 자율주행으로 이제 물건 옮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좀 그 확실하게 하겠다,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고, 이 물류 체계의 어떤 디지털 전환을 위해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내일 결과와 앞으로 그 방향을 본다면은 이 스마트 물류 시설이 얼마나 강해질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CJ가 이제 물류센터 물류센터의 어떤 스마트화를 선도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국내 유일 글로벌 권역 풀필먼트 센터인 인천 GDC를 공개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미리 받아놓은 제품을 각 국가별로 맞게끔 진열해 놓고요. 뭐 어떤 그 포장부터 배달까지 한 번에 다 하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이미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물류시설로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스마트 물류시설과 또 가장 연관이 있는 그런 종목 하나를 바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무벡스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빠르게 알아볼까요? 네, 현대 계열사의 종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물류 솔루션 IT 서비스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제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수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2,700억 했는데 작년 수주가 2,200억이거든요. 근데 10월 중순까지 2,700억, 10월 말 수주 잔고 3,000억 이상입니다. 근데 남은 12월 달에도 꽤 큰 수주를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는 앞으로 재료가 더 남아 있고, 이 글로벌 스마트 물류 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금 해외 매출이 52%까지 올라와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현대무벡스는 스마트 물류에 있어서 국내와 국외를 다룰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현대무벡스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역시나 지금 이제 한번 올라오고 나서요, 최근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11월, 12월 달에 또 수주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주가에 어떤 컨턴 점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는 4,400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3,100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으로는 현대무벡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4,400원, 손절 라인은 3,100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또 코치님이 무료 방송 4시에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자, 이번 주 좀 조용한 시장이라 말씀드렸는데 지금 대부분 그렇고 있죠. 가는 종목만 가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떤 종목에 선택을 집중하기 중요할 것 같은데, 또 그런 종목을 또 오늘 분석해 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도 검색하시고요. 실시간 방송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